안녕하세요. 데일리하드 이슈 김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어제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021년 첫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이번 설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 모임조차 5인 이상이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과의 만남, 이 따뜻한 정이 더욱더 그리운 요즘 이런 소식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서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씩 떠올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가장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2월 10일 데일리하드 이슈 시작할게요.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식약처의 아스트라제네카 품목 허가 여부 발표입니다. 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과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백신에 대한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접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접종 연령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ITC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맞붙은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로 예정이 됐던 최종 판결일을 10월 26일 그리고 12월 10일에 이어서 올해 2월 10일까지 세 차례나 연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판결로 ITC 판결에 따라 이 막대한 영향이 예고되는 만큼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실적 발표입니다. 설을 앞두고도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메이드와 넷마블, CS윈드, 교촌, F&B 등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08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시총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카카오는 가파른 매출 성장세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영향으로 장중에 2%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순매수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시총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시젠입니다. 작년 진단키트 생산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시젠이 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젠은 2011년부터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그리고 과소 계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젠 측에서는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변경할 사항은 없고요. 이미 나온 2020년 실적 공시와 분기 보고서에도 정정할 내용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젠은 이 분식 회계 이슈에도 주가는 크게 일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중징계가 이 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2년 전에 한 차례 지적을 받고 정정 공시까지 마친 사안으로 이번 조치는 책임자 징계를 통한 마무리 절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대양제지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화재로 관련 사업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골판지 품귀 현상이 우려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양제지는 공시를 통해서 이 화재로 인한 골판지 사업의 영업 정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장 복구 생산이 재개되기 전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요 사업 부분의 영업 정지에 따라 한국거래소부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정지 금액은 1,424억 3,460만 원 규모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54% 수준입니다.
대양제지는 국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의 7%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지 수급이 어려워진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골판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골판지 제조업체들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배림제지는 장중 28% 넘게 상승했고요. 아세아제지와 대형포장, 영풍제지, 삼보판지 등 골판지 제조 테마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이수앱지스입니다. 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이수앱지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은 스푸트니크 V인데요. 작년 8월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1, 2단계 임상시험 후 곧바로 이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탈리아 역시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을 꺼려왔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백신 언급에도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최근 저명한 국제의학학술지인 렌싯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6%에 이른다는 3상 결과가 게재가 되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한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관계자들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서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 등의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CMO 기업들이 스푸트니크 V를 숙탁 생산하는 계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수앱지스의 매수 물량이 크게 몰렸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HMM입니다. 이 HMM이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장중에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HMM은 전날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조 4,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9,808억 원, 당기순이익은 1,240억 원으로 모두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은 10년 만에 연간 기준 흑자에 성공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HMM이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지난해 해상운임의 급등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확보, 해운동맹, 비얼라이언스 가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3일 2,12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지난달 5일 17,000원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시가총액은 5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에 따라 이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16,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이 상반기에 인도가 되면 원가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애플 쇼크는 없다. 애플 보고 있나? 기아차의 성장 로드맵입니다. 이 애플과 협상 무산설에 현대차 그룹주가 지난해 8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애플카 생산 여부를 떠나서 현대기아차의 기술력 등이 뒷받침돼서 향후 실적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기아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를 연간 160만 대로 늘리고 새 수익 모델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일단 기아차의 올해 목표를 살펴볼게요. 기아차의 올해 목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대비 12% 늘어난 292만 2천 대를 판매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3.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K7 완전 변경 모델과 K3 상품성 개선 모델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2분기에는 스포티지 신형과 K9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합니다. 첫 전용 전기차 CV는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는 2026년까지는 전용 전기차 7종을 출시하는 등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체 판매 중 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29조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미래 사업 부분에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아차의 뚜렷한 중장기 로드맵 발표에 애플과 협업 무산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는 낙폭을 줄이고 다시 반등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오히려 이번 조정은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